10월 2일 새벽 4시. 저택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어요. 유주는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이 저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유주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33세의 얼굴.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그녀를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오늘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일부에서 심어놓은 씨앗들이 이제 독초로 자라날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 유주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닦으며 그녀는 귀를 세웠습니다. 오 회장의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은혜의 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수면제를 또 먹고 있는 거겠죠. 두 사람 모두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전 7시 식당. 오 회장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그려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았지만 신문을 펼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주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회장님, 커피 드릴게요. 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주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10분 후 강은혜가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처참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어요. 그녀는 식탁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오 회장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5m 정도였지만 그 공간은 마치 대륙과 대륙을 가르는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1분, 2분, 5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온신경으로 감지하고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압박감이 강했어요. 유주는 주방 입구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완벽해.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망칠 수도 화해할 수도 없는 지옥. 이것이 바로 유주가 원한 그림이었습니다. 오전 9시 강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전쟁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 회장도 곧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탕. 그 소리는 마치 관 뚜껑을 닫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어요. 유주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독을 주입할 시간이었습니다. 양쪽을 오가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갈 테니까요. 오전 10시 유주는 강은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사모님, 청소해도 될까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강은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유주가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강은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유주씨. 강은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주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강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힘을 내. 어떻게? 강은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날 배신했는데 주식을 팔았다고 날 죽일 듯이 노려본데 어떻게 힘을 내? 유주는 강은혜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사모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유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뭘? 강은혜가 유주를 쳐다봤어요. 회장님이 서재에서 전화 통화하시는 걸 봤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내용이 이상했어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시던데 제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가둔다. 병원 이런 단어들이 들렸어요. 강은혜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유주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강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둔다고? 나를 병원에 가둔다는 거야? 사모님, 진정하세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니야. 강은혜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강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를 미쳤다고 정신병자라고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다 빼앗을 생각이야. 사모님. 유주가 강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은혜는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유주 씨는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강은혜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어. 사업 파트너를 배신한 적이.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뒀어. 억지로. 그리고 회사 지분을 다 빼앗았지. 나도 그렇게 하려는 거야. 유주는 놀란 척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강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나를 지켜야 해. 사모님. 유주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모님을 지켜드릴게요. 강은혜가 유주를 꼭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유주 씨. 당신만이 내 편이에요. 유주는 강은혜를 토닥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1차 주입 완료. 이제 반대편으로 가야겠어. 오후 2시, 유주는 오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차 드릴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유주는 차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오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 위에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유주는 차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녹차 드릴게요. 응. 오 회장이 짧게 대답했어요. 유주는 물러나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 응?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데? 오 회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주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이 요즘 좀 이상하세요. 이상하다니? 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유주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회장님을 죽이고 싶다는 둥, 독을 타야겠다는 둥. 유주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어젯밤에 술 드시고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확실해? 오 회장이 유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세서 아팠어요. 유주는 움찔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술에 취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회장은 유주를 놓아줬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회장님. 유주가 불렀습니다. 오 회장이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주 씨. 네, 회장님. 조심해. 뭐려? 그 여자.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뭘 할지 몰라. 내 음식에 뭘 탈지, 내가 자는 동안 뭘 할지. 조심해야 해. 유주는 놀란 척했습니다. 설마 그러시겠어요? 모르는 일이야. 오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뭐든 해. 특히 여자는 더 무서워. 유주는 오 회장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정말. 오 회장이 유주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릴게요. 사모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 회장이 유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유주씨. 정말 고맙네. 당신만 믿을 수 있어. 유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회장님. 유주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지우지 않았어요. 2차 주입 완료.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죽이려 한다고 믿고 있어. 완벽해. 10월 5일.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 회장과 강은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피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도 다르게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돌아섰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서로를 죽이고 싶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유주는 그 사이에서 완벽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강은혜의 방을 드나들며 그녀를 위로했어요. 오후에는 오 회장의 서재에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밤에는 두 사람의 방을 오가며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흘렸어요. 물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유주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유주밖에 없었으니까요. 강은혜는 점점 더 술에 의존했습니다. 아침부터 와인을 마셨고 점심엔 보드카, 저녁엔 위스키였어요. 약도 늘었습니다. 수면제를 하루에 4알씩 먹었고 항불안제는 수시로 입에 넣었어요. 그녀의 눈은 항상 초점이 없었고 말은 어눌해졌습니다. 손은 떨렸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어요. 예전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강은혜가 자신을 죽이려 온다는 악몽이었습니다. 유주는 이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어요. 일기장에 매일매일의 변화를 적었습니다. 10월 5일, 강은혜 알코올 섭취량 증가, 수면제 과다 복용 징후, 환청 가능성, 오해장 체중 감소, 불면증 악화, 편집증 심화, 계획대로 진행 중.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0월 8일 밤, 유주는 강은혜의 방에 있었습니다. 강은혜는 침대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벌써 세 번째 잔이었습니다. 유주씨. 강은혜가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나 죽을 것 같아. 강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모님, 무슨 말씀을. 정말이야. 그 사람이 날 죽이려 해. 강은혜가 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 그 사람이 내 목을 조르는 꿈. 너무 생생했어. 진짜 같았어. 유주는 강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모님, 꿈일 뿐이에요. 아니야. 강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예감이야. 그 사람이 정말로 날 죽일 거야. 강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먼저 해야 해. 사모님. 유주가 강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강은혜가 소리쳤습니다. 내 목숨이 위험한데. 유주는 강은혜의 뺨을 가볍게 때렸어요. 짝.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혜가 놀란 눈으로 유주를 쳐다봤어요. 유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유주씨. 강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어떻게? 강은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회장님이 사모님을 해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강은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어? 네. 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무슨 서류? 강은혜가 물었습니다. 재산분할 각서와 신변보호 서류요. 유주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사모님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자동으로 모든 재산이 사모님 명의로 넘어가는 서류예요. 그리고 회장님은 법적으로 사모님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고요. 강은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어? 네. 유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도장이 필요해요. 도장. 강은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법적 효력을 위해서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강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알았어. 해줘. 서류 준비해줘. 강은혜가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내일 당장 준비할게요. 유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유주씨. 강은혜가 유주를 꼭 껴안았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유주는 강은혜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바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오는구나. 10월 9일 오후, 유주는 오 회장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오 회장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모님이 이상한 서류를 준비하고 계세요. 무슨 서류? 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인 것 같던데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통화하시는 걸 봤어요. 뭐라고? 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는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렸는데 이혼, 재산 분할 이런 단어들이 들렸어요. 유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명의로 된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리려는 것 같던데요. 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회장님 진정하세요. 유주가 오 회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떻게 진정해? 오 회장이 소리쳤어요.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유주는 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오 회장이 유주를 쳐다봤어요. 선제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손대기 전에 회장님 명의의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오 회장이 물었습니다. 사명 계좌요. 유주가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로 일시적으로 이체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이 손댈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오 회장이 유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네 명의로? 네. 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회장님을 배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 회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은혜가 재산을 가져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비해줘. 서류. 네, 회장님. 유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당장 준비할게요. 고맙네, 유주씨. 오 회장이 유주의 손을 꽉 쥐었어요. 자네만 믿을 수 있어. 유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바보. 너도 덫에 걸렸어. 10월 10일. 유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진짜 법적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럴싸하게 꾸민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를 잔뜩 집어넣고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을 베껴서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강은혜용 서류는 재산분할 각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강은혜가 도장을 찍으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내용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오 회장용 서류는 재산 신탁 계약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오 회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유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이었어요. 역시 복잡한 용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주는 서류를 프린트했습니다. 2장씩. 그리고 도장 찍을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뒀어요. 완벽했습니다. 오후 3시 유주는 강은혜의 방으로 갔습니다. 사모님, 서류 가져왔어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강은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 봐. 강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유주는 서류를 건넸어요. 강은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당사자 갑은 을에게 재산의 권리를 어쩌고 저쩌고. 강은혜는 몇 줄 읽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사모님이 법적으로 보호받으세요. 유주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사모님한테 손댈 수 없게 되고 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강은혜가 유주를 쳐다봤어요. 정말. 네. 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주를 믿었어요. 유주는 지금까지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알았어. 도장 어디 있지? 강은혜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서류에 찍었습니다. 탁.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유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제 안전하세요. 유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유주씨. 강은혜가 유주를 껴안았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천만에요, 사모님. 유주가 강은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승리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1차 완료. 오후 6시 유주는 오 회장의 서재로 갔습니다. 회장님, 서류 준비했어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오 회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디 봐. 오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주는 서류를 건넸어요. 오 회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강은혜처럼 몇 줄 읽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복잡해.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줘. 회장님의 재산을 제 명의 계좌로 일시 이체하는 서류예요. 유주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손댈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안전하고요. 나중에 다시 제 명의로 돌리실 수도 있어요. 오 회장이 유주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거지? 물론이죠. 유주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배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 회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았어. 오 회장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찍었어요. 탁. 검은 도장이 종이 위에 찍혔습니다. 유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안심하세요. 고맙네, 유주씨. 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천만에요, 회장님. 유주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2차 완료. 이제 모든 재산이 내 손 안에 있어. 유주는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장의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강은혜의 도장이 찍힌 서류, 오 회장의 도장이 찍힌 서류.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엇에 도장을 찍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유주에게 넘겨준 거예요. 유주는 서류를 접어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 썼어요. 10월 10일. 목표 달성. 재산 확보 완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두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10월 12일 밤 11시. 저택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1층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2층 복도도 어두웠어요. 강은혜의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와인병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벌써 4번째 병이었어요.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오 회장의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응시하며 강은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재산을 노리는 저 여자를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증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오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정이 되었습니다. 저택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은혜의 방문이 열렸어요. 그녀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꽉 쥐고 오 회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유주는 자신의 방문을 살짝 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강은혜의 뒤를 따랐어요. 강은혜가 오 회장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혜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침대에 오 회장이 누워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강은혜가 그것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오가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녀는 한 발 한 발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날 어떻게... 강은혜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오 회장이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는 강은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거 놓으라고. 싫어. 강은혜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것이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위험했어요. 한쪽이라도 실수하면 칼에 찔릴 수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강은혜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강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것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땅.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 회장이 강은혜를 밀쳤어요. 강은혜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쿵.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강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야. 내가 날 죽이려 했잖아. 뭐? 오 회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하지 마. 강은혜가 소리쳤습니다. 유주 씨한테 들었어. 내가 날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고. 오 회장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유주 씨, 그래. 강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유주 씨가 나한테도 비슷한 말을 했어. 뭐? 강은혜가 오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날 해치려 한다고?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속았어. 유주한테. 두 사람은 동시에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유주 어디 있어?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 강은혜도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어요.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 모든 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유주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잠긴 것을 발견했어요. 오 회장이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뒷문도 달려갔어요.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들도 모두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택을 봉쇄한 것처럼. 그때 불이 꺼졌습니다. 저택 전체의 불이 일제히 꺼졌어요. 칠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오 회장과 강은혜는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쁜 숨소리, 두려움에 떠는 숨소리. 여보. 강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오 회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택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딸랑. 은은하고 우아한 소리. 누군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공포 속에서 유주였어요. 그녀는 지금 어딘가에서 평온하게 차를 마시며 부부의 절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주,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나와, 대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찻잔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딸랑, 딸랑. 마치 죽음의 종소리처럼. 강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오 회장도 벽에 기댔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주는 서재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밖에서는 오 회장과 강은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 절규하는 목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 유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투명인간처럼 살며, 모욕을 참으며, 감정을 죽이며 기다린 순간.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 회장과 강은혜는 자신들이 만든 지옥 속에 갇혔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공포에 떠는 두 마리 짐승일 뿐이었어요. 유주는 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딸랑.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였으니까요. 유주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오 회장과 강은혜가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유주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유주씨. 강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발 설명해줘. 왜 이러는 거야? 유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유주씨,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유주의 입이 열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모든 것을.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잘못했어요. 뭐, 오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유주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3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기억하세요? 회장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냥 거기, 야, 이런 식으로만 부르셨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건이었죠. 유주의 목소리가 점점 퍼졌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감정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하지만 그게 제 계획이었죠. 투명해질수록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들의 추악함을, 당신들의 위선을, 당신들의 탐욕을. 유주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니야. 강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우린 그냥 당신 월급 줬을 뿐이야. 유주가 강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월급, 그게 다예요? 유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모님, 기억하세요? 제가 실수로 접시를 깼을 때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것도 못하냐고. 월급에서 깎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무릎 꿇고 조각 주우라고 하셨죠. 강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주가 오 회장을 향했습니다. 회장님은요?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쉬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대신할 사람 많다고. 유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당신들은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도구였죠.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오 회장이 입을 열려 했지만 유주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유주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다 없어요. 제가 다 가져갔으니까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도장지른 그 서류들, 기억하시죠? 그건 재산 포기 각서였어요. 당신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저한테 넘긴 거예요. 뭐라고?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기야. 법적으로 무효야. 유주가 웃었습니다. 그럴까요? 한번 싸워보세요. 법정에서. 하지만 당신들한테 변호사 고용할 돈이 있나요? 유주가 물었습니다. 침묵. 당신들은 이제 빈털털이에요. 이 집도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은행 계좌도, 주식도, 모든 게 제 거예요. 유주의 목소리는 승리로 가득했습니다. 강은혜가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오 회장은 벽에 주먹을 쳤어요. 탕.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주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의 잠금을 풀었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나가세요. 유주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오 회장과 강은혜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턱을 넘을 때 강은혜가 돌아봤습니다. 유주씨.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유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대가예요. 유주가 문을 닫았습니다. 탕. 오 회장과 강은혜는 저택 밖에 서 있었어요. 10월의 찬바람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유주는 창문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축하며. 한때 이 나라 상류층이었던 그들은 이제 노숙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유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저택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운 어둠이었어요. 유주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주인 침실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비단 이불.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3부에서 이어집니다.